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투자는 디테일에 있다. 투자는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추태 김정환 선생이 올린 글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구나 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큰 울림을 줍니다. 몇 해 전 그 패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과 짝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참 요즘 짝퉁을 워낙 잘 만들어서 명품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짝퉁과 명품의 가장 큰 차이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역시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실밥 한 땀 한 땀, 재봉선 간격 등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장인 정신, 거기에서 수백만 원짜리와 수만 원짜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추태 선생의 말씀처럼 투자도 디테일의 차이에서 고수와 초보, 슈퍼와 안 슈퍼가 결정나는 듯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좀 더, 종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 남과 다른 장인 정신, 한 땀 한 땀 기울이는 노력들,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자를 통해 큰 목표 또 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겠지만 각자 또 작고 크든 차이는 있겠지만요. 가끔 중간중간 작은 행복의 이정표들을 세우면서 지치지 않고 길게 오래 투자를 해 봅시다. 요즘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달도 좀 멋있습니다. 이건 또 주말 라방에서 보던 달과는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뭔가 차갑지만 냉정한 그 느낌이 뭔가 지금 이 밤에 공부하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달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요즘 꿈틀꿈틀 올라오고 참 재밌는, 그러니까 참 물때가 좋은 낚싯대를 디우면 팔딱팔딱 튀는 고기들이 한 마리씩 툭툭 건져지는 그 재밌는 장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에요. 왜냐면 지수가 막 이렇게 막 좀 급등하면서 시장이 오르면 좀 부담이 있어요. 지수에 연동되는 시장은 미국이나 이렇게 글로벌에도 막 이렇게 연동되니까 아무리 개별 종목들이 지금 좋아도 지수랑 연결고리를 지어버리면 좀 뭔가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수가 갇혀 있으면서 종목들마다 막 이런 우리가 오히려 약간 지수는 누르고 있으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니까 전혀 지수를 요새 지수 부담 없이 그냥 종목들만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원래 좋은 뉴스나 그 가치에 크게 반응을 안 해주는 장인데 요즘은 그런 가치의 시장이 알아주고 시장의 연결고리들이 나오니까 참 재미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가 컴퓨터이 이런 그러니까 자주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제2 도약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오고 블록체인 금거래소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좀 아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라이프케어 상장이라는 게 시장에 오픈이 되고 그게 밸류에이션 한 2천억 받을 것 같으면 한컴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한 컴의 지분 가치만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컴의 시총이 한 4,700억 정도 되니까 한 800억짜리가 시장에 모르던 게 이렇게 향후 3개월 정도 동안 모멘텀으로 덜컥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800억을 가만히 보면 상승 여력을 한 15% 20%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장도 괜찮았고 지금 한컴이라는 그 코인도 곧 이제 상장 예정. 물론 그게 지금 위드와 관련주다 이렇게 하지만 한컴 그룹 전반에 지금 금거래소랑 다 지분이 배분되어 있고 관련주인데,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저한테. 그럼 왜 안 가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이성적이었으면 오늘 어버버 하던 어버브를 미리 다 샀겠죠. 이제 급하게 알고 상을 말아 올리잖아요. 오늘 한 18% 정도 오르니까 참 이것도 그 증권가의 제 커뮤니티에서는 어버브 오늘 몰빵 차야 된다, 사야 된다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버브를. 그러니까 한 18%. 근데 그네 그 증권가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이럴 때 이렇게 빠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좋을 때 제가 어버브 좋다 어필해봤자
기뚱에도 없어요. 뭐 재미없는데 뭐 이런 주식 재미없잖아요. 이 차트 여기서 재미있겠어요? 이거 안 사요. 오히려 뭐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 거죠.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주식이 이렇게 안 올라요. 예를 들면 우리 K라인 같은 스타일만 있다면 왜 이 가격에서 안 사줄 테니까 이거 상도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지 않은 이런 시세를 주고 뭔가 막 급등하는데 더 오를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고 막 조바심이 나는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우리처럼 하라고 다 변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속닥하게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한컴 이런 것들이 왜 안 가요? 시장이 아직도 뭐 그런 인사이트를 아직 가지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은 뭐 반드시 그냥 제 가치를 이제 따라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버브예요. 반도체 1등 삼성 부족하다. 전부 MCU 얘기예요. TV 가전도 삼성이 생산을 뭐 줄일 수도 있다 얘기해요. 자동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다 MCU인데 삼성이 지금까지 이런 고사양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해왔고 이런 단순 통합적 이런 범용 MCU는 이런 건 사실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건 저마진 쪽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가형 범용 반도체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랬는데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삼성이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금값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DB 하이텍이나 이런 회사들이고 오늘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DB 하이텍, 테스나, 심텍은 PCB고 아무튼 오늘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급등했고 네페스 같은 역시 반도체는 반도체다 이렇게 싶고요. 그동안 이 움츠리고 있던 어버버 하다고 놀림받던 어버브가 시세를 한 번에 폭발시킵니다. 거래량이 진짜 엄청나요. 전일 대비 4,400%의 거래량이 터지고요. 와, 이게 이게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이게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도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내일도 급등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굳이 이제 해석하면 여기 위에 한 16,000원은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갑자기 누가 시장이 안 좋아서 16,000원 이로 빠지면 다시 기회이겠지만 일단 이제는 16,000원이라는 든든한 뚝이 하나 존재하면서 주가는 앞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뉴스들 오늘 이제 애플 아이폰 13 카메라 모듈 두껍게 이게 애플 카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크게 약간 징그럽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3D 프린팅 모형 등장 카메라 렌즈도 커지고 이게 3D 센싱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카메라에 굉장히 요번에 큰 어떤 변화를 줬습니다. 애플이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와 대단하다. 이건 애플 아이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카메라 모듈에 이런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이런 모듈에 한번 변화를 줄 때 설비를 한번 싹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집에 바꾸자 하면 인테리어 바꿀 때 소파도 사고 벽지도 사고 하니까 벽지 관련주 소파 관련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소위 좋겠지만 이거 한번 인테리어 딱 하는데 이제 견적받고 그거를 이제 구성하고 인테리어 업체 같은 정도가 하이비전이다.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까? 아무튼 오늘 하이비전도 바닥에서 약간 고개를 살짝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 60일 이평선 그 바닥에서 한참 수렴하는 기업들은 요 60일 이평선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 60일 이평선 위로는 못 올라왔지만 오늘 거래량도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실렸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요런 차트들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 한번 이제 하이비전도 역시 봐야 되고, 이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투신이 매도가 꽤 나오다가 요새 뭐 크게 투신 쪽이 안 나오고, 외국인 이게 왜 요새 종목들 상승을 하냐면, 코스피는 오늘도 거의 보합으로 끝났는데 코스닥 장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 순매수였어요. 코스닥 쪽은 요새 비차익 매수 같은 이 프로그램 매수들이 오늘 들어옵니다. 경인양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인양인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비차익 매수 뭐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99,000주 정도 들어왔어요. 경인양인 보세요. 완전 이 흐름이 오늘 거래량 좀 평소 거래량보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신기하죠. 근데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예상을 사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윈스 같은 패턴이 나올까 했죠. 윈스 같은 패턴이 나올 건데 이렇게 윈스 같은 패턴이 나오죠. 지금 경인양행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윈스도 뭐지? 이틀 연속 기관이 사다가 한번 살짝 눌림목 겪었죠. 이제 빠질라나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빠지더니 윗꼬리 달리고 올리죠. 역시나 윈스도 지금 여전히 기금이 또 들어왔죠. 연기금이. 그럼 보세요. 하루 쉬은 거예요. 뭐 잠깐 쉬었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들어왔죠. 연기금 들어오니까 투신 3호 따라 들어오죠. 오늘 윈스 외국인 기관 56,000주 들어왔죠. 더 강해지죠. 수량이. 그러니까요. 이거 냄새 맡았잖아요. 부뚜막 고양이들. 한 김에 한번 뭐 몇 개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 부뚜막 고양이로 조금 같이 엮을 볼만한 게 효성 ITX. 이런 거 바닥에서 있는데 60일 이평선 오늘 돌파하고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2만 주씩, 5만 주씩, 3만 주씩 나오던 거래량이 8만 주 터지죠. 그리고 오늘 60일 이평선 약간 돌파하죠. 그러니까 효성 ITX도 이제는 좀 보자. 왜? 일단 부뚜막 고양이 파 안에 집어넣자. 요런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좀 볼까요? 연기금 살짝이지만 약간 뭔가 참 안 풀리는 집안인데 뭔가 요새 살살 풀린다 요런 느낌이에요. 아직 살살 그러니까 약간 풀린다 요런 느낌이에요. 뭔가 꼬여있는 실타래에 한 두세 줄기에 뭔가 이제 좀 풀려가는, 아직도 많이 꼬여있지만 그러니까 봐야 되는, 이제 다시 한번 간시만으로 훅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 얘기인데, 미스터 블루를 지금까지는 웹툰의 인사이트로만 얘기했어요. 개별적으로 미스터 블루를 한번 재무제표만 열어봤지 뭐 살펴본 적이 사실은 크게 없었어요. 좀 더 살펴봤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대원 미디어가 거품이 빠지면서 미스터 블루도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미스터 블루의 가장 큰 뭐 장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미스터 블루는 어떤 회사냐고 하면 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포인트들이 있지만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와 대원 미디어하고 좀 다른 거는, 미스터 블루는 그러니까 뭐 생산부터 유통까지 플랫폼까지 자체적인 IP와 작가들도 가지고, 물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웹툰 작가들이 미스터 블루의 플랫폼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키다리나 DNC는 전부 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대원은 이런 이제 자기들이 영입한 IP 작가들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거기에 이제 올려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스터 블루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 미스터 블루라는 자체가 웹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단점은 뭐였냐면, 최근에 뭐 네이버가 호주 웹툰 회사 인수해서 나스닥 웹툰 간다, 카카오가 일본의 웹툰 기업 투자해서 뭐 3위다. 그런데 좀 덜 엮이죠. 왜냐면 거기 굳이 안 올리니까. 근데 거기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것보다 미스터 블루는 마진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터 블루가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강점이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와 뭐 카카오의 모멘텀은 덜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밸류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DNC 미디어랑 키다리 스튜디오랑 대원 미디어 같은 회사가 그 웹툰 사업을 나중에 매각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웹툰이나 저작권 이런 것만 팔 수 있는데, 미스터 블루 자체는
이 자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국내 웹툰 시장을 뭐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 하면 미스터블루 같은 회사들을 이제 인수하고 싶거나, 해외 기업도 미스터블루 같은 회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물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미스터블루라는 회사가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랑 그 경쟁 속에서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큰 거대 기업들 앞에서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으며 미스터블루의 그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에오스 레드라는 이제 게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지분율 100%인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제작한 에오스 레드라는 이제 그 게임이 있어요. 미스터블루의 그 어떤 매출의 비중에 거의 이 에오스 블루라는 게임이 한 반 정도가 차지하고, 웹툰은 잔잔히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에오스 그 게임이라고 하는 MMORPG 게임이 3년 동안 그 3년 전에는 적자, 재작년에 적자, 작년에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했어요. 왜냐면 싱가포르나 요런 데 이제 출시를 하고, 올해 이 이제 그 에오스 블루라는 그 게임이 저 싱가포르나 저기 그 홍콩 이런 쪽에 이제 출시를 해서 작년에 뭐 한 10만 다운로드 정도로 이렇게 꽤 그 흑자를 하여튼 전환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15개국에 이제 또 게임을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북미와 유럽의 이 새 게임 에오스 레드를 각자 지역에 맞게끔 약간은 이제 그 업데이트를 다르게 해서 출시를 이제 하는 부분이겠죠. 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래요. 게임은 BP를 넘기 전까지는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게임이 그 BP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이 게임 비즈니스가. 근데 이제 미스터블루의 이 에오스 레드가 3년 동안 이제 그 투자를 한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작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는 동생들한테 이 에오스레드 게임들을 한번 얘기해주고 유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 5월달에 지금 게임 출시한다, 요게 미스터블루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출시 전에 기대감들이 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미스터블루를 조종을 받으니까 똑똑한 기관들인 것 같아요. 조종을 받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요 투신들은, 저는 요런 친구들은 오를 때 사는 내동보다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동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내동 이참에 두서가 없습니다. 대주 뒤 방송은 생각나는 대로 이 보세요. 위드 어제 이렇게 기관들이 툭툭 사놓고 오늘 이거 다시 팔잖아요. 이게 내동의 거의 뭐 전형적인 거죠. 아니 토큰 곧 나오는데 이거 샀다가 왜 팔아요? 토큰이 지금 이벤트 한다고 빗썸입니다. 빗썸에 상장을 할 것 같고, 오늘 이벤트 한다고 공지도 나오고 했던데, 그 개영님 커뮤니티에도 올라왔길래 뭐 따로 올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오늘 내일 중으로 ARW 아로하나 토큰이 상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내동이죠. 결국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시면 대원미디어 같은 회사와 연결고리들이 좀 끊어지고, 이게 지금 4일 연속 조정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 스튜디오 다 대원 따라가고 있죠. DNC 미디어 다 대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 5일 빠졌으면 됐다, 고마해라, 됐다, 이제 말묻도 아이가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갈란다. 이제 대원이랑 웹툰 섹터랑 결별하고, 일단 웹툰 섹터가 좋은 건 맞으니까 미스터블루의 저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의 5월 출시, 요게 아마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뭐 웹툰이야 그냥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요 포인트로 미스터블루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 또 요새 위닉스, 제가 라방 때 위닉스 그 건조기 세탁기 의견 좀 남겨달라니까 또 몇 분 남겨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의견 수렴 중인데, 이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도 한번 냉정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막 NC소프트나 뭐 네오위즈 같은 이런 막 큰 대기업들에 나온 뭐 전 세계 뭐 몇 백만 몇억 그 가입돼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너무 냉정하게 그 하지 말고요. 나름 캐시카우가 되고 나름
좀 이게 마니아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비교를 좀 잘 비교 기준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임들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신재생 의무 공급 상한 뭐 10에서 25%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고 뭐 이제 7월부터 또 상향된다 바이오 디젤 혼합 비중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린 미리 아는 거잖아요. 미리 알았을 때 이랬어요. 우리는 괜찮다. 상무님이 120 뭐 4주씩 사주고 그때도 그럼 이건 괜찮다 이건 좋은 회사니까 올라가잖아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아니나 어쨌든 저기 그 관련해서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이건 산업도 역시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캠스 같은 기업도 망치 맞고 해롱해롱 하다가 약간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요새 계속 그 화학주나 이런 지금 뭐 페인트 가격 올라간다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2024년부터 일어날 리스크를 우리 그 시장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했다고 3년 후에 이 기업이 하나솔루션한데 그 질산이랑 TDI 그거 뭐 이제 그거 뭐 공급 그거 이제 뭐 변경됐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선반영됐다고요. 그 더 좋은 상황이 있는데 결국 하나솔루션이 얼마나 그 사업이 매력적이면 가진금 1, 200억씩 물고까지 그거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살사살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린 투신들이 다시 삽니다. 연기금은 아직 팔지만 뭐 요런 지금 뭐 하여튼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오늘 캠트로닉스도 많이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왜 반등했냐고 누가 또 물어보던데 참 그거예요. 아니 자율주행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V2X 뭐 국내도 깔리고 뭐 이제 곧이다 중국이다. 이제 올라가는 게 조금 한 발 늦은 거예요. 이제 캠트로닉스가 이제 올라가는 건 한 발 늦은 거고 진작에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이제 종목이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왔어야 되고 이제 요런 뉴스도 시스코 삼성전자와 와이파이 6G 뭐 전략적 기술 협력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와이파이 좋나? 시스코라는 종목이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라고 치고 삼성전자 와이파이 얘기는 전부 다 이제 캠트로닉스 겁니다. 삼성전자의 삼성전기가 와이파이 무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걸 캠트로닉스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와이파이 얘기는 캠트로닉스다. 요거 한번 또 짚어드리면서 오늘 또 그 종목들 몇 개만 더 볼까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메닥스 그 이슈로 올라오고 뭐 미넨지 이런 것도 역시 부뚜막 고양이 파로 계속 야옹야옹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부뚜막까지는 올라갔고 그 다음 지붕 위로 올라갈지 말지를 이제 엿보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어떤 흐름은 살아 있고요. 세틀뱅크도 뭐 아직 좀 강하지는 않지만 이 흐름들이 좀 살아 있고 역시 부뚜막 고양이 파라 할 수 있을 만큼 오늘도 시초가부터 좀 강하더라고요. 뭔가 좀 강해요 요즘. 그럼 뭐 약간 밀리긴 했는데 꿈틀꿈틀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뭐 그리고 또 쭉쭉쭉쭉쭉 JC케미칼 뭐 MCX 이런 것도 반등하고 M2I 또 있고 캠시스 아직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요. 휴캠스 효성 ITX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마이크론 급등했고 ICD 같은 기업들도 조금 바닥에서 반등 중인데 요것도 이제 지금 60일 일평선에 왔다 갔다 계속 그 공방입니다. 약간 뭐 대구 전선 정도 되나 대전 전선 정도 되나 아무튼 거래량도 좀 터지고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올라올 때가 됐어요. 개별 종목 그 장세에서는 삼양옵틱스 같은 종목은 지금 10,000원 이하만 떨어지면 사사 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윤석열 그 관련주 엮이고 나서 눌렸다가 이렇게 10,000원 이하로 잘 안 줘요. 이게 또 사사사 올라가요. 이게 10,000원 이하면 좀 사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뉴스 나왔던데 아직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고 코리안이 이런 것들도 벌써 지금 한 뭐 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보험주 윈스 좋고 오늘 대유 에이텍도 그 관련 대유 플러스 쪽 시그넷 V랑 또 전기차 관련 한다고 해서 많이 급등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목숨 걸고 딴 건 목숨 걸진 않지만 이걸 뭐 엄청난 큰 인사이트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올랐으면 뭐 큰 미련이 없습니다.
대연 이런 것들. 왜냐면 뭐 주력으로 본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TPC 같은 주식들도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막 이걸 막 큰 인사이트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튈 만한 그런 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근데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재밌는 게 있어요. 시총 600억짜리 기업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이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랑 최근에 보세요. 투신이 이렇게 크게 매도가 나와요. 이 원래 거래가 별로 없던 기업에 막 15만 주씩 파는데 개인이 받아요. 신기하죠? 근데 우와, 투신이 저렇게 갖다 팔아요. 이 조용하던 집구석에. 근데 그날이 이렇게 급등 한번 한 금요일이었고요. 오늘 투신이 파는 와중에도 이게 지금 빠지다가 주가를 올려요. 이게 보통 이런 시그널은 개인이 접했을 때는요, 안 좋죠. 이게 뭘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기관이 갖다 때려 파는데, 이 기관이,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중요한 게, 이렇게 바닥에서 아무것도 뉴스가 없을 때, 뭔가 묵혀있던 종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봐세요. 주가가 저런 그러니까 기관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눌리면 안 좋아요. 이건 시그널이. 눌리면 뭔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런 물량을 개인이 받으면서 올리잖아요. 저건 지금 장중에 이게 조그만 기업이니까 대놓고 통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내 판다, 네 사라. 근데 어쨌든 뭐 내리면서 사주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사주는 거죠. 이런 지금 희한한 이 그 기관과 개인의 어떤 거래의 내역들이 향후 주가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약간의 어떤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면서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뭔가 차트는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여져요. 그냥 내피셜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크게 집중하는 주식 아닙니다. 그냥 특징적인 거라서 이런 스몰캡의 투신과 어떤 개인들의 이런 큰 거래들이 터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 투신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예전에는 안 받아줄 때는 계속 기다가 밑에서 이제 받다가 밑에서 이렇게 받다가 이제는 올리면서 받아주는 이런 현상이 어떤 식으로 주가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그냥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요새 종목 장세에 제가 약간 소위 말해서 맞추는 게 타자로 치면 한 7할, 8할 정도 된다 치면 제가 스몰캡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대연, 대유 에이텍, TPC. 근데 이제 대연이랑 대유 에이텍이 다 급등했고 TPC도 물론 제가 얘기한 이후로 한 10%는 올랐지만 승률이 한 7할, 8할로 친다면 2개 이미 맞췄으니까 얘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냥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